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봉직하는 김시동입니다. I can't stand to fly. 자카르타에서 한인 식당을 경영하면서 대한민국의 한인 중 인도네시아에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의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어떻게 가게 되셨나요? 미국 유학 시절에 집사람이 될 사람을 대학교에서 만났습니다. 만나게 된 계기는 집사람은 인도네시아에서 대학을 마치고 MBA 하러 미국에 왔는데 그 MBA 미국의 대학원에 입학하려면은 세트라는 수학 시험을 쳐야 되는데 그 세트라는 수학이 집사람이 좀 부족해가지고 제가 개인 교습을 좀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교사로서 수학을 가르치다가 좀 친해졌고, 그리고 집사람이 대학원에 다닐 시절에 그 당시에 저도 텍사스 달라스에 있는 달라스 도장에 다녔는데 집사람이 같이 도장에 다니고 싶어 해서 자주 이제 집사람을 데리고 도장에 다녔습니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가지고 사귀게 되었고, 그리고 학교를 졸업 후 저는 먼저 뉴욕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고, 집사람은 1년 이후에 졸업하고 뉴욕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살다가 99년도에 결혼식을 올리고 이제 2000년도에 이제 첫째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형편이 좀 어려워서 첫째 애와 집사람은 인도네시아에 좀 처갓집에 좀 보내놓고 뉴욕에서 금융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는데 2001년도 그날이 9월 10일이었습니다. 2001년도 9월 11일 날 그날이 이제 제가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서 집사람과 아들이 이제 미국에 살러 오려고 뉴욕에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9.11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집사람은 인도네시아를 출발해가지고 대만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뉴욕에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9.11 테러 이후에 비행기가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은 3일을 기다려도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다시 인도네시아로 돌아오고 4개월이 더 지났는데 뉴욕의 경제 형편이 비즈니스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12월 달에 집사람과 아들이 뉴욕에 왔는데 도저히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워서 집사람이 그러면 인도네시아에 가서 원단 무역을 해보지 않겠냐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분간 뉴욕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오기로 하고 잠시 온다고 갔는 것이 2001년도 12월 31일 날 인도네시아에 가게 됐습니다. 그것이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게 된 계기입니다. 요즘도 수행을 많이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원래부터 수행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제가 대학 입학할 당시에 구안아사 갔습니다. 그 구안아사라 그러면 안면신경마비인데 그것이 오게 된 계기는 봄이었어요. 봄에 과수원에서 이 바람이 세게 부는 4월 어느 날인데 과수원에서 일을 하고 이제 기숙사로 돌아와서 잠을 자는데 왼쪽이 되게 아픈 거예요. 이도 아픈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날 치과에 갔는데 이 아픈 줄 알고 치과에 갔는데 치과 의사가 이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 그래서 그냥 진통제 맞고 이제 치통이 가라앉으면 다시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기숙사로 돌아가 자는데 그날은 더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얼굴에 한쪽, 이제 왼쪽이죠. 왼쪽에 구안아사가 와서 안면신경마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 갔는 데는 경북대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경북대 대학병원 가니까 의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현대병원에서 보시는 것이 아니고 한의원을 찾아가 보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의원에 찾아갔는데 한의원에도 뭐 한 달여 치료를 받았는데 전혀 고치지를 못했고
그 이후에 이제 구안화서를 잘 곤친다는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약 한 1년여 다녔는데 누구도 곤치지 못했고, 그리고 그러던 찰나에 94년도부터 제가 대학 서클에서, 정산도 서클에서 수행을 자주 했는데, 도장에서 한번 치유 수행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는 권유를 받고 대구 북부도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치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는 이렇게 가만히 있고, 대학생, 그 당시에 수행을 하던 대학생 3명이 제 머리 위에다가 대고 이렇게 주문을 읽는 거였습니다. 그 학생들이 태열주를 읽는데 이 기운이, 소나기가 비가 내리듯이 이렇게 기운이 쫙 내려오면서 이 마비되었던 신경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학생들이 그냥 태열주만 읽을 뿐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신경들이 막 살아나냐고. 그리고 그 다음날도 그렇고, 그 다음날 3일 연속으로 했는데 3일 연속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태열주에 대한 놀람을 경험하고, 그 다음은 제가 직접 하겠다. 제가 직접 제 스스로 수행을 해서 치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부터 매일 300배리 하고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한 100일 정도. 그런데 수행을 할 때마다, 태열주 읽을 때마다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행을 하면 하늘에서 이렇게 비가 오듯이 에너지가 내려오고 신경은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구안화서, 안면신경마비가 굉장히 호전이 되었습니다. 정산도는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시절에 신약본처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신약본처라는 책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21세기에는 알 수 없는 이렇게 병이 퍼지는데 그 병에 대한 답이 참 모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의학도를 꿈꾸는 사람은 그 병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구절이 있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모든 병이 있으면은 약이 있다. 그러니까 어떠한 질병도 치료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었는데, 아니 신약본처라는 저자가 그 병에 대한 답이 없다고 말씀하시길래 되게 궁금했습니다. 무슨 병이길래 이 신이라고 이름 듣는 김일훈 선생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하루는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영천 집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직행을 타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읽었는 책이 개백 다이제스트였습니다. 그 책에 제가 항상 궁금해 오던 그 내용에 대한, 그 병에 대한 답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21세기에 오는 미스테리한 병과 거기에 대한 약이 그 책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보면은 약은 태열주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꿈꾸는 게 의학도인데 미래에 곧 닥칠 병에 대한 답이 태열주라면은 내가 지금 시골에 내려가서 부모님을 일을 도울 것이 아니고 지금 태열주를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영천 정류장에 버스 터미널에 도착해가지고 다시 시골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때부터 항상 도장에 상주하면서 태열주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상대님 진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예, 그 당시에 저는 신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사후,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난 사후의 세계는 없다고 믿었는데, 그 사후의 정산도 관련 서적을 읽으면서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주 일련이었습니다. 이 우주에도 일련이 있다. 우주의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 그러니까 이 지구가 지금의 형태로 계속 둥글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궤도 변화를 해서 새롭게 어떤 지구가 재창조된다는 우주 일련 소식을 듣게 되면서 지금까지 저는 이제 지구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했는 그런 생각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 우주 일련이라는 것은 이 인류에게 주어진 엄청난 축복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는 어떻게 가게 되신 건가요?
대학에서 정산도를 알게 된 이후에 저는 넓은 세상을 알고 싶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떤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러시아로 유학을 갈까 생각하던 중에 미국 텍사스 달라스 도장에 있는 선배로부터 그 당시에 러시아로 가서는 크게 배울 것이 없다. 차라리 미국에 와서 유학을 하는 게 오히려 세상을 더 많이 배울 수 있다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미국이 훨씬 세상을 아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미국이 전 세계에 많은 이제 학생들이 와서 있고 미국의 기술이나 문화가 굉장히 세계를 리드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으로 가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인도네시아 가셔서는 적응이 잘 되셨나요? 처음 인도네시아 도착했을 때 공항에 내렸는데 공항의 공기가 굉장히 습한 곰팡이 냄새 났던 것이 기억이 나고, 장모님 집에 갔는데도 이 방 안에 있는 냄새가 곰팡이 냄새 같은 습한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장모님이 식당에 데려갔는데 그 식당에 모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모기를 많이 타는 체질인데 모기가 많아서 굉장히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 잠을 자는데 하룻밤에 한 7번 정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집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은 모기가 물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저만 가려운 겁니다. 그래서 7번 일어나는 이유가 모기가 물면 일어나서 잡고 또 자면 또 물고 그러면 일어나서 잡고, 그 매일 밤 일어나는 것이 7년 정도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사 가기 전까지. 그리고 그러면서 인도네시아에 며칠 있으면서 온몸이 다 아팠습니다. 이 물갈이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의 물이 저한테 맞지 않아 가지고 배탈 설사를 계속했고, 그러다가 한 10일 정도 지난 후에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 한국에 오자마자 그 물갈이하던 배탈 설사가 다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한국이 참 좋다는 걸 느꼈습니다. 인도네시아 가게 된 계기도 9.11 테러로 인한 테러 때문에 그랬는데 2004년도의 일이었습니다. 2004년도에 우리 원단 시장에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대형 원단 시장에 큰 불이 일어났는데 우리 가게가 그 당시에 2개가 있었는데 2개 다 전소되고 하나도 건지지도 못하고 몸만 빠져나왔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원단 가게를 접고 그 다음에는 시작한 것이 이불 공장을 시작했습니다. 대구 경산에서 이불 기계를 가지고 와서 인도네시아에서 이불 공장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저는 생각하기에 인도네시아가 덥기 때문에 얇은 이불을 생산하면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얇은 이불을 생산했는데 그게 때문에 망했습니다. 이게 문화의 차이인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피부가 얇아가지고 두꺼운 이불을 원했고 얇은 이불은 오히려 찾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불 공장도 망하고 그 다음 이제 생각한 것이 제 전공이 원래 농업이었습니다. 제가 경북대학교 농학과 출신이고 그리고 27년 동안 한국에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업은 잘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정글을 개간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약 8만 평 지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한인 상대로 채소를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배추가 필수 항목이었습니다. 배추무. 그런데 배추와 무는 해발 1600m 이상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글인데 그 인도네시아의 해발 1600고지 이상의 농토를 찾다 보니까 정글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땅들은 이제 예전에는 농토였는데 한 30년 이상 묵혀놔가지고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 정글이었습니다. 그걸 개간해서 본행지 채소를 생산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인도네시아가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는 매일 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기 때문에 채소에 물을 주지 않아도 되고 날씨가 항상 무덥습니다. 그러니까 연중 언제든지 채소 씨앗을 뿌릴 수 있고 언제든지 거둘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한국에서 농사를 지으면 1년에 한 번씩 뿌리고 한 번 거두는 건데 인도네시아는 매일 씨를 뿌릴 수 있고 매일 거둘 수 있어서
인도네시아에 후덥지근한 그 날씨가 처음에 올 때는 굉장히 싫었는데 농사를 짓고부터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제님 진리는 어떻게 전하기 시작을 하셨나요? 처음에 인도네시아 갔을 때는 한인 위주로 진리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장도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블로겜이라는 곳에 도장을 구하고 처음에는 이제 포교 대상자가 다 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인을 이렇게 포교하다가 인도네시아의 한인들의 특징은 대부분 주재원들이었습니다. 주재원들은 인도네시아에 파견된 지 3년에서 5년 지나면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많았는데 2007년, 2008년도 그때 우리 도장의 한국 분들이 대부분 한국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 위주로 했는 도장이 한인들이 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문을 닫게 되었고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 이제 다시 포교는 해야 되겠는데 이게 한인은 하게 되면 한계가 있고 해서 이 원어민들을 인도네시아에 있는 원어민들을 포교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나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치유 수행을 참 옛날부터 잘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픈 사람을 한번 찾아가지고 태월주 치유 수행으로서 한번 이렇게 병자들을 나수면서 도장을 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아픈 사람을 찾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처갓집에 집사람 사촌이 신장병으로 약 한 7, 8년째 고생을 하고 있으면서 투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전부터는 아예 몸져 누워가지고 바깥에 나가지도 안 하고 일주일에 2, 3회 투석하고 그러기 전에는 사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8월인가 그런데 그때부터 매일 집사람 사촌 집에 찾아가서 이렇게 치유 수행을 1시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치유 수행을 한 2달 정도 계속하니까 이 투석을 하게 되면은 환자가 오줌을 누지 못합니다. 소변을 보지 못하는데 그 투석을 받는 환자들 소망은 오줌을 한번 놔보는 겁니다. 소변을 한번 놔보는 건데 2달을 이렇게 치유 수행을 하니까 집사람 사촌이 소변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람 사촌이 굉장히 기뻐하면서 하루는 이제 일요일 날 피크닉을 계획했습니다. 이게 집사람 가족 모두가 하고 그 집사람 사촌 가족하고 이렇게 같이 공기 좋은 곳에 가가지고 피크닉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그 사촌의 부인이 강력한 좀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이제 가지 못하게 집사람 사촌을 피크닉에 가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그 계획이 무산되는데 그때 사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니까 그 이후로 그 사촌은 병원에 가게 되고 다시 입원하게 되고 그때부터 더 심하게 아프더니 한 일주일 정도 지났나 이게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그 사촌의 이름이 페리인데 그 사촌이 이제 돌아가신 후 그 사촌의 부인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사촌이 이제 옛날에 했던 직업이 뭔가 하면은 가정교사였습니다. 그 가정교사 할 당시에 알고 지냈던 그 학부모 핸드리 씨였는데 핸드리 씨가 그 당시에 갑상선이라든지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몸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페리의 부인이 핸드리 씨를 이제 저한테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게 2019년도 12월이었습니다. 12월에 핸드리 씨가 이제 찾아왔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도장도 없고 그냥 방만 있었습니다. 방 한켠에 핸드리 씨를 이렇게 의자에 앉혀놓고 치유 수행을 도와줬습니다. 근데 일주일 정도 지나고 핸드리 씨가 몸이 굉장히 좋아지시니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이 뭔가 하면은 수행을 하면서 치유를 받으시면은 치유 수행을 하면은 더 효과가 있다. 그래서 핸드리 씨하고 제가 같이 수행을 하면서 치유 수행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몸이 더더욱 좋아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스스로 치유를 해보시라고 이렇게 권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무렵 현대리 도생은 몸이 굉장히 좋아지셔가지고 이렇게 주위의 지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사람이 샤안이라는 이제 지인이었고, 샤안이도 몸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수행을 통해가 몸이 좋아지고, 그리고 샤안이의 언니인 아니시도 데리고 오고, 그러면서 도장에 이제 수행을 하는 도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도장도 새로 열게 되었고, 지금은 약 한 30명의 원어민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상대님 진리를 잘 받아들이나요? 처음에 이렇게 도장에 올 때는 수행 위주, 치유 수행 위주로 그분들을 이렇게 도장에 오게 됐는데,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팔관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가르쳐 된 이제 계기가 그분들이 이제 정산도 수행을 하면서 정산도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팔관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인도네시아로 된 진리 서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도전 추격본을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 기존의 도생들이 다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이렇게 인도네시아로 번역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분들이 이제 도전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상제님을 알게 되고, 그 정산도의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산도를 상제님을 제대로 신앙하게 되었습니다. 한류가 동남아 지역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가 가장 활성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현지에서 피부를 느끼기에는 좀 어떠세요? 2000년도 초에도 인도네시아 한류는 굉장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의 소리라는 라디오 방송국에서 번역 겸 이제 통역 일을 했었는데, 그 당시만 해서도 이 한류 드라마 대장금부터 해서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에 들면서 그 한류의 역품은 다방면으로 한국 드라마나 노래, K-팝 뿐만 아니라 전 문화 전 면역에서 이렇게 한류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집사람이 요즘 하는 일이 그 K-팝 스타들의 노래를 듣고 따라하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집사람이 한국어를 배우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류 이 바람, K-팝을 좋아하게 되면서 집사람이 한국말도 공부하고 해서 덩달아 제가 한국 사람인데 제 주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류는 전 방위에서 불고 있습니다. 단지 K-팝이나 드라마 이쪽이 아니고 문화 전 영역에서, 특히나 음식, 인도네시아 사람들 식당 어디 가든지, 한국 식당이 슈퍼 어디를 가든지 한국 라면이나 떡볶이, 한국 음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전역에 퍼져 있는 편의점이 있습니다. 약 한 5만 개 정도 브랜치를 가지고 있는 거기인데, 거기에도 한국 라면, 한국 떡볶이는 어디 없이 다 진열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류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핫한 문화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좌우명으로 삼는 성구가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8편 93장에 사해는 다 행전이라, 이 성구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 성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예, 저는 지금 약 30년째 해외 생활을 하고 있는데, 6년 미국 생활, 그리고 23년 이상의 인도네시아 생활 하면서 많은 외국인들을 접해봤는데, 처음에는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사람이 생긴 것이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해서 다른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쭉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사람은 다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잘해주면 그 사람도 잘해주고, 내가 못해주면 그 사람도 싫어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마음은 다 똑같다. 그래서 이제 상제님 성구 중에 사해 동포는 다 형제니라, 이 말씀이 특히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우리 일은 천하 창생이 함께 잘 되자는 일이니
사욕을 버리고 오직 창생을 생각하라. 형제가 환난이 있는데 어찌 구하지 않을 수 있으랴. 사해 내에는 다 형제니라.